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좋게 생각하십시오. 네, 백종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배우자의 프라임 요양병원 및 인천사랑병원 건강검진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해온 업무와 역할, 그리고 증빙자료 일체와 프라임 요양병원 근무기간 및 근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원에 근무한 기간은 아마 원천소득 증명서에 보면 기간들이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거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당연히 성실하게 급여 받는 만큼 근무한 거여서 병원은 근태 자료를 관리를 제출해 하고 주세요. 있지는 않아서 네. 자료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네, 있을 네. 겁니다. 근태를 관리하는 병원 의사가 근태를 관리해요? 후보자님은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세 차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실에 제출된 심사 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2017년 보유한 창해단월 주식 1,300주는 직무 관련성이 없음으로 판단받았으나 2021년 9월 후보자께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후보자 재직 중 해당 주식은 3,700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본래 주정 생산업체였으나 2020년 코로나 유행 시 손소독제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에 따라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고요. 지금은 청문회 준비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2020년 2월 식약처는 손소독 제조의 시급용 화장품용 에탄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사업 영역이 그리고 방역과 직결 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범위가 변경되면 모든 보유주식 대에 다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본위원회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의 직무와 직급이 같기 때문에 재심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그 답변 중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답변 중에 복지장관이 되면 직무 관련 심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후보님, 네, 후보님은 재심사 대상이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이었고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의 자율권을 갖습니다. 질병청으로 승격된 이후 직원 수는 560명 이상 증가했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국립감염병 연구소 신설 등으로 직무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백히 직무 변경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시면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 통지 후 이행 조치 중 직무 관련성 결과가 없으므로 통보되더라도 승진, 전보, 상임 및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했어야 됩니다. 법학 전문 대학교 교수님도 질병청은 독립예청으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직급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며 2017년과 2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재산신고뿐 아니라 보유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A업체는 주중회사로 알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 손소독 관련주로 언급된 기업 인지는 질병관리청 재임 시기에는 인지하지 못해 장기 보유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후보자 배우자는 2020년과 21년 사이 추가로 1132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후보자 본인만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네, 저희 그 부부가 모두 다 아니고 이게 후보자 손세정제라는 배우자 걸 역시 관련성을 몰랐었습니다. 몰랐다는 뜻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질병청이 승인한 소독 제품 중 일부는 해당 회사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품 품목수와 생산량은 각각 117개 405억 7,739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해당 기업과 후보자의 직무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정황입니다. 직무와 연관된 사실을 알면서 주식을 보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반대로 그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면 이는 공직자 윤리의식 계열이에요. 장관으로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병청이 승인했다는 건 질병청이 손소독제를 승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한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심사에 대해서는 기관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자체가 변하지 않았고 또 차관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변하지 않았고 또 이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한 게 없다라는 이유로 재심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백경단 전 질병청장은 취임 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중에 일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결국 불명예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백 전 청장의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에 위치해 직무 있지는 관련성에 않습니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백 청장님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제가 묻는 겁니다. 가정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다른 부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분들은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민감한 질문에 대해 개인정보란 이유로 답변을 피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해 에탄올 관련해서 2020년 당시에 손세정제로 사업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남희 의원님이 아직 복귀를 못 하셔서요. 바로 김선민 의원님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